안녕하세요. 셀트리온 딥다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저희 손에는 최신 실적 자료도 있고 증권사 리포트, 또 회사 발표 자료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목표는 딱 하나죠. 이 자료들 속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핵심적인 변화, 그리고 그 짐펜트라라는 승부수가 가진 진짜 의미,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. 특히 그 역대급 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체질 개선이 있었는지, 또 신약 짐펜트라의 기회랑 위험 요인은 뭔지 좀 깊숙이 들여다볼게요. 당신이 이 회사의 본질을 딱 꿰뚫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만 뽑아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셀트리온, 지금 정말 흥미로운 어떤 변곡점에 서 있다고 봐야겠죠.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외형을 키워왔다면 이제는 좀 탄탄한 수익성, 그리고 신약, 이 두 가지 엔진을 장착하려는 그런 시점입니다. 네,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3분기 실적인데요. 매출 1조 원 돌파에 영업이익이 3,010억 원. 와, 이게 분기 최대 실적이라는데 이게 근데 단순히 물건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? 이 구조적인 변화,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맞습니다. 핵심은 구조적 이익률 개선 이거예요.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. 예전에는 좀 복잡했던 내부 거래라던가 회계 이슈 이런 것들이 합병하면서 싹 정리가 됐거든요. 그러면서 매출 원가율이 확 떨어졌어요. 30%대로.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29.3%까지 올라갔습니다. 29.3%요? 네, 과거에는 사실 보기 힘들었던 그런 수익성 개선이 실제로 나타난 거죠. 이게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강해졌다. 이걸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체력이 강해졌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모두의 시선은 역시 미래 성장 동력, 짐펜트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아니고 신약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,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포인트인가요? 바로 그겁니다. 신약 지위. 이게 바이오시밀러라고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. 훨씬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고 또 특허 보호 기간도 길고요. 그 규모가 28조 원이나 되는 미국 염증성 장질환 IBD 시정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은 셈이죠.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허들이었던 미국 3대 PBM 등재, 이걸 완료했어요. 아, PBM 등재요? 네. 이러면서 미국 보험 시장의 한 80% 정도 커버리지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. 이론적으로는 날개를 단 거죠. 고속도로가 뚫렸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. 근데 자료를 좀 보니까 이 PBM 등재라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짐펜트라 초기 매출은 좀 기대에 못 미쳤다.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2025년 연간 매출 전망치도 좀 낮아졌고요.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네, 그 부분 회사 측 설명은 일단 시간차 개념인데요. PBM 등재가 실제 처방으로 이어지기까지 보통 한 2,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. 아, 시간이 좀 필요한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의 부진이고 PBM 등재 효과는 이제 11월부터 본격화될 미래의 기대 요인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2020년 매출 목표는 일단 기본 시나리오에서 8,5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. 8,500억 꽤 크네요. 네,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시간차 문제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요인, 예를 들어서 의사들의 처방 패턴 변화가 좀 더디다거나 경쟁 약물 견제 같은 게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. 그렇군요. 짐펜트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약간 공존하는 상황이네요. 그러면 짐펜트라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의 안정성도 좀 봐야 할 텐데요. 유럽 시장 같은 기존 캐시카우는 여전히 괜찮은가요? 아, 그럼요. 짐펜트라가 미래라면 유럽 시장은 아주 든든한 현재죠. 램시마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69%에 달하고요. 유플라이마는 후발주자인데도 벌써 26%로 1위를 달성했어요. 베그젤마도 24%로 1위고요. 와, 유럽은 정말 꽉 잡고 있네요. 그렇죠. 특히 유플라이마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면 짐펜트라의 미국 성공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합병을 통한 원가 구조 개선, 이것도 짐펜트라 성과랑은 별개로 회사의 기초 체력을 강화시켜서 주가 하방을 지지하는 꽤 안정적인 요소라고 봐야죠. 기회 요인 그리고 안정판까지 확인했습니다. 물론
위험 요인도 빼놓을 수 없겠죠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. 첫째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의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약가 인하 압박도 있다는 점입니다. 그렇죠. 이건 계속 안고 가야 하는 문제고요. 네. 둘째는 역시 진펜트라 성과의 불확실성입니다.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그 2, 3개월의 시간차가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혹은 기대만큼 처방이 확 늘지 않는다면 성장 스토리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. 현재 주가 이게 19만 5천 원 정도인데 이걸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54배 정도 됩니다. 54배요? 꽤 높은 편 아닌가요? 네, 업종 평균보다 확실히 높죠. 이 말은 즉 진펜트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진펜트라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.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던데요. 일부 증권사들을 보면 진펜트라의 2025년 매출 전망은 살짝 낮췄는데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렸더라고요. 이건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 아, 그거요. 예리하게 보셨네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진펜트라의 단기적인 어떤 속도보다는 합병을 통해서 확보된 그 구조적인 이익 개선 능력,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.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 아하,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펀더멘털 개선에 더 주목한다. 그렇죠. 단기 변동성보다는 회사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,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시각인 거죠. 자, 그럼 오늘 셀트리온 딥다이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첫째는 합병 시너지를 통한 구조적 이익 개선. 이게 3분기 실적으로 딱 증명이 되면서 회사의 기초 체력이 강해졌다는 점. 그리고 둘째는 미래 성장의 열쇠인 진펜트라. 이게 PBM 등재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실제 처방 확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여전히 약간의 불확실성도 남아있다는 점. 그렇죠. 든든한 유럽 시장하고 개선된 원가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전판 역할을 해주겠지만 진펜트라 성과랑 높은 밸류에이션은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요인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실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모든 준비는 거의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시장은 진펜트라 처방이 본격화되는 그 속도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? 아니면 이미 높은 주가에 이 모든 기대감이 다 반영된 상태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